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대강시 전주조화 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대강시 전주조화 정영세불망. 제가 약속을 드렸으니까요. 일단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해봐야 뭐 이런 얘기가 뭐 계속 이어질 겁니다. 우선 뭐 제가 나중에 또 질문을 할 때 하더라도 이런 두서는 없는 얘기,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질문 이제 좀 받고 이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질문 있습니다. 질문할까요? 예? 질문해도 돼요? 예. 아까 동학을 이기는 동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서세 동점 시대에서 동점 서세 시대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동점 서세와 서세 동점을 또 뛰어넘는 또 다른 이기는 방법이 또 있는지 그 동점 서세 동점을 뒤집으니까 동점 서세가 되는데요. 우리가 양의 시대를 뒤집으면 음의 시대가 되죠. 음의 시대는 음이 양 위에서 군림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점 서세의 시대는 동쪽이 서양을 점령하는 시대, 점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점령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뭐 늘 좀 익숙한 얘기이고 내 빠진 얘기지만 상생의 시대고요. 더불어 초월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고 있고요.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규명하고 또 이끌어 가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내년 구체화됩니다. 당장 1월 4일 날 저희가 모임을 가질 건데요. 그동안에 모임을 가져왔고 이제 좀 더 명시적으로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다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동정서세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정서세를 서세동정의 반이 아니라 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동학혁명을 할 때 그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죽음 앞에서 아까 제가 이제 대승과 소승에 대한 그런 것을 여쭙고 싶은 건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리고 또 3.1운동 때도 그 후손들이 하는 얘기 가끔 들어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논 다 팔아먹어서 후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대승과 소승으로 본다면 지금 아까 그 도성입덕을 놓고 봤는데 그럼 그 도성입덕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승과 소승의 그런 기준이라고 하면 아까 저 도성입덕을 제가 이제 소승이라는 말을 대체하기 위해서 급히 좀 가져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면서 제가 아까 소승불교의 예를 들었던 그 소승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 들었던 동남아시아 보면 제일 큰 축제가 뭐냐면 거기는 탁발을 어떻게 합니까? 스님들이 나가면 가게 분들이 쭉 줄지어서 가지고 스님한테 탁발을 하죠. 우리가 논밭을 팔아 바치듯이 그분들은 장사해가지고 스님들 탁발을 하면 거기에 가입대 채워주는 거예요. 그죠? 소송을 한다고 해서 지금 얘기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을 그냥 들어앉아가지고 수련만 하는 것으로 제가 그것을 여기서 지금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말아먹지는 말자. 대승한다고 대승적으로 전도기 한다고 말아먹는 식으로 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너무 많이 말아먹었어요. 사람도 말아먹고 돈도 말아먹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과거를 놓고 본다면
그러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소승적인 최선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게 저는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정세 분석이나 시대 분석이나 그 시대의 플랫폼, 요즘 쓰는 말로 플랫폼을 확보를 하고 거기를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거나 하는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게 6.25 때 얘기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얘기인지 다른 나라 얘기인지. 일본 얘기. 일본이 전쟁 막판에 몰렸을 때 뭐 막 가미가제 해가지고 막 했잖아요. 근데 육군 사관학교가 있었어요. 육군 사관학교 뭐 이제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육군 사관학생들은 내일을 위해서 남겨놔야 돼. 라고 했던, 예를 들면 제가 뭐 이게 일본 얘기인지도 정확하지도 않을 건데 이제 일본 예를 들어보자면 아까 논밭 팔아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왜 논밭을 팔았을까? 흙것을 보신다. 아니, 흙것을 나쁜 뜻으로 듣지 마십시오. 시인 거예요. 상상력이 극대화로 발휘되신 거예요. 내가 이 논밭을 팔아서 바치면 조국이 독립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 상상력이 극에 달하신 거죠. 그러니까 논밭을 팔아서 바치신 거예요. 이 얘기는 조금 제 피트가 벗어난 얘기지만 그거를 제가 쓸데없는 시였다거나 잘못된 행동이었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잘못은 있죠. 그게 왜? 남겨놨어야지. 후손들을 학교를 보냈어야지. 후손들 학교를 못 보내고. 그게 지금의 천주교가 된 겁니다. 우리가 남북 분단되어서 인물상해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만 하지 천주교인들이 자식 농사 잘못 지어가지고 천주교가 망했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논밭 팔아서 이게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것만 자랑만 하지, 논밭 팔아내라고 천주교 자녀들 학교도 못 보내고 그 얘기 안 하시죠. 그때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흐름에 휩쓸리면 해가 망신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질문, 네, 죄송합니다. 제 말이 좀 그렇지.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런 질문을 여기까지 앉아 계신 분이 다 이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충우돌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 말씀을 사실은 드렸는데, 새로운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질문 속에서 스스로 질문을 답을 찾아가다 보면 그 과정에서 제가 여기 아까 부제 다른 동학 새로운 천주교를 위한 질문 이걸 왜 찾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 과거를 말씀을 하실 때 천도 교인들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그 교육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교육,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동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그럼 재산을 쌓아가지고 우리의 주권이나 국권을 회복하는데 온 정신을 쏟았는데, 그럼 그 당시에는 자식을 교육시킬 수 있는, 거기 올인하면 자식을 교육시킬 수가 없고, 거기 올인하지 않으면 내 주권과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남의 혼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교육을 시켜서 남의 혼을 뒤집어 쓰는 것이 옳은 것이지,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자식을 교육을 못 시키지만 우리의 주권과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전자를 비난하게 되면 내 주권과 나라는 빼앗기게 않다. 그러나 자식들을 교육을 시켜서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러면 주권과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그 자식이 똑똑하면 어떤 방향으로 똑똑하겠습니까? 지금 질문에는 오류가 하나 있는데요. 예. 둘을 양자택일적으로 보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 질문에 내가 듣는 방향이 그래 내가 좁아서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그렇게 들려서 과연
그런 의도가 있으신지. 이제 제가 지금 말해볼게요. 저는 지금 그게 참 전도교 현실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라고 바라고 한편으로 하는 연주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감망하고 있었다. 언니가 저기는 폭삭 내려앉는 시기가 있을 거다.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정말 참 지켜보는 답답한 입장이지만 그래도 거기는 그 남대로 흘러가다가 어디가 걸려서 뭐가 될 거라는 막연한 아주 제 전도교인도 아닌 사람 입장처럼 이렇게 있었다라는 굉장히 좀 자각이 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더듬어서 했다는 게 구석구석 문제를 집어서 구석구석에서 제가 좀 살아나는 방향을 봤다고 할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질문했던 상황은 여기서 말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내려오다가 질문이 어떤 대답이나 방법의 어떤 약간의 틈바구니에서 조금 이렇게 좀 자주우들하는 느낌이지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 지금 현재 굉장히 이렇게 나와서 모든 문제를 나와서 감망했을 때 감망 받아봤을 때 어떤 점은 더 넘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방법을 찾아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굉장히 혼자서 만든 일인가 묻고 싶고요. 또는 지금 어떤 모임에서 굉장히 같이 뭘 주고하면서 이거를 추출해냈는지 그런 모임이 어디 구석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있었는지 그게 굉장히 좀 놀랐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석구석에서 저는 조금 희망을 보고 방법을 함께 도모해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좀 굉장히 제 마음은 조금 희망적이고요. 고맙습니다. 이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30년 전에부터 해왔던 생각도 여기 들어있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여기 이 청고 도서 및 제가 인용한 언급한 도서 목록이 저기 하나 붙어있는데 여기 엄청난 이 비밀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거를 제가 뭐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가벼워가지고 담아둘 수가 없는데 여기 미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가 뭐냐면 2019년 1월 10일자 책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타감 신국부동등님의 어리숙한 하늘님이 발행 날짜가 2019년 1월 10일인데요. 책은 그제 나왔어요. 왜 그러죠? 되게 좀 그렇게 합니다. 좀 여유를 두고 보고 되는 시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종횡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있는 글은 제가 이제 인용을 다 쓰기는 했으나 말하자면 제 생각이고요. 제 생각이고 제가 아까 앞에서 비관주의 얘기할 때 사실은 얘기하려고 했던 목록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현장성입니다. 현장성. 제가 여기 내려오기를 처음에 주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는 현장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교단 내에서 가장 선두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주의자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고 생각을 거듭하는 입장입니다. 관념에 빠진 사람이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처음에 좀 망설였는데 그러나 관념을 끝까지 가면 현장 끝과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 우주는 끝까지 가다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국민들 노동자 문제 같은 것도 지금 가슴 터질 것 같거든요. 그 굴뚝에서 아직 못 내려오고 있고 이런 등등의 일들이 산재해 있고요. 그냥 전부 다 간섭하고 뭔가 소리를 내고 뭔가를 치고 싶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세상에 아직까지는 늘 존재하는 정보가 바뀌어도 그 문제들은 늘 남아있고 마치 정말 이게 우리들이 좋은 진리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문제에서 지금 그걸 배승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조순적으로 뭔지 모르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지금 딱 이렇게 아까 예를 들어서 노동독립을 위해서 뭔가 수양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그 수양을 예를 몇 가지 해놓으셨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하늘연대가 함께 지금 말씀하신 거 함께 취할 수 있다면 정말 어떤 방법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싶은지. 저는 이제 이따 보면 마무리 발언 좀 할 건데요. 제가 내년에 위시리스트라고 해요.
천주교 중앙도서관 관장으로서의 위시리스트가 뭐냐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올해 지금 독서 공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천주교 중앙도서관 프로그램을 해왔습니다. 독서 공방은 올해 프로그램은 뭐냐면 독서 토론이에요. 책 읽고 토론하는 거. 두 가지를 씁니다. 단행본을 한 주 하고, 그러니까 격주로 하는데 한 가지 두 번을 하는데, 한 번은 단행본을 읽고 있고, 한 번은 논문을 읽고 있어요. 동학 관련 논문. 그 논문은 이제 뭐 학술 논문도 있고, 그냥 단편적인 에세이도 있는데, 내년에는 가능하다면 이걸 독서 공방으로 4개를 확장을 해서 독은 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을 계속해 나가고요. 서라고 하는 것은 글쓰기의 서이기도 하고, 책이라는 뜻도 있죠. 그 서에는 서적할 때는 책 쓰기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공은 공부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 세상에 공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책 가지고 글 가지고 하는 공부는 정말 일부고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주문으로 공부도 하고요. 공에는 또 만들다는 뜻도 있죠. 공방 만치지 않고. 방입니다. 방. 이건 여기가 지금 방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방송도 들어있고. 그런 의미의 독서 공방을 하자. 왜? 지금 우리 임남 형님 질문에 답입니다. 뭔 얘기냐면, 질의응답이니까 두서없이 얘기할게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책 쓰기. 저는 여기 동학 천주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금 저는 천주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천주교를 책임지는 입장도 아니고 대표할 수 있는 입장도 절대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개인의 관점은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천주교 관점을 얘기하면 천주교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뭘로 이기지? 우리가 요양은 지금 이번에 시청주복지 재단에서 요양을 하나 지었는데 저 요양을 많이 지어서 저는 하루인데 우리 이민 동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최근 3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잘한 거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방정한 어린이집인데요. 이 방정한 어린이집 몇 개 막 지어가지고 세상하고 대결해서 우리가 이겨?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건 뭘 하지? 내 생각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이 세계를 뒤집어 놨어요. 근데 출판업계에서 볼 때 제가 출판업계에서 애플이 이 세계 가지고 온 스마트폰이 이 세계 가지고 온 변화는 사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출판업계에서 볼 때는 그리고 이건 역시 제 얘기가 아니라 국내 많은 학자들이 또 세계적인 학자들이 애플의 스마트폰보다 인터넷 스마트폰이라는 그 안에 인터넷 이런 거 다 포함되는 요 한 최근 10년 15년 동안이 보다 더 큰 변혁이 약 400~500년 전에 한 번 일어났다. 그게 뭐냐 하면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입니다. 인쇄술이 누가 먼저 시작했냐 이걸 일단 떠나서 그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도입함으로 해서 책이 대중화됐죠. 그것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 2차 산업혁명, 2차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하지만 그거 다 통틀어서 여기까지를 한 시대로 볼 수 있다면 그 시대의 출발점은 어디야?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즉 책의 새로운 발명이죠. 그 전까지의 책과 그 이후의 책은 전혀 다른 책이에요. 그 전까지의 책은 집을 10채 팔아야지 살 수 있는 책이었고 그 이후의 책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 천주교인이 이 세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에서부터 이 세계를 위해서까지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저보고 제안하라고 하면 책 씁니다. 내가 내 책을 쓰는 겁니다. 각자가. 그거를 제안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설을 할 거고요. 그래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진행을 하자. 이게 이제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그걸 실현할 수 있을지 없을지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그런 식입니다. 답변.
하나, 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식으로. 그러면 뭐 책 쓰면 뭐 달라져? 저는 그게 뭐 예를 들 아주 단편적인 이건 정말 단편적인 얘기도 왜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잘 팔리는 책 해밍 스님의 여러 가지 책들 여기서 해밍 스님이 나오자 하는 겁니다. 아까 아픔이 길이 된다면 되려면 원제목이 아픔이 길이 되려면 너무 잘 팔렸어요. 올해 인물 1등이 문재인 대통령이랍니다. 2등이 누구라고 그랬고 공동 3위가 하나는 방탄소년단이고 한 분이 이국종이라는 분이에요. 외과의사? 네, 의사. 책 쓰시는 분이죠. 책 쓰시고 그분이 외과의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책 베스트셀러 이국종 이국종 맞죠? 외과사. 무슨 얘기? 아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이국종 선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천도교인이 책을 써서 우리 뭐 타감장님 책도 나와 아까 이건이나 동학의 표가 나왔는데 그 얘기는 그게 뭐야 뭐 이것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라고 해도 책을 쓴다는 게 왜 천도교의 미래지? 라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그냥 일단 그냥 끝대기만 말씀드릴게요. 처음 하면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어쨌든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어쨌든 귀를 번쩍하는 건 천도교가 이긴다. 저도 역시 그 말에 가장 확 와닿고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제 그걸 철학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 보는 눈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경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경전뿐만 아니라 교사.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거나 진짜 그런 게 너무나 필요할 것 같은 욕심이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작업을 하셔야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계속 시도는 했어요. 그러면 계속 실패를 했죠. 서두에 얘기했죠. 여기 우리 보험자 계신데요. 아까 보험자 사모님하고 한 7, 8년 됐나요? 글쓰기 모임 한 게. 여성의 한으로 글쓰기 모임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아까 이게 물무리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인용 개벽파라고 하는 제가 단어를 인용해서 중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슨 공부를 하냐? 우리가 들을 때는 회계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도교회 월보 강독입니다. 여러분들 천도교회 월보는 뭔지 아시죠? 1910년도부터 1937년까지 나온 잡지에 월간 잡지, 우리 천도교 잡지. 신인간보다 먼저 신인간은 1926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천도교회 월보라는 것은 1910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1937년까지 나오다가 해간 296호까지 나왔어요. 월간 잡지예요. 지금 신인간처럼 생긴. 그거를 읽은 사람이 제가 볼 때 천도교인 중 1%도 안 돼요. 지금 살아계신 분 중 앞 세대에서는 많이 읽었을지 모르나. 1910년도라는 게 뭡니까? 1905년 대고천하 한때로부터 5년 이후고요. 천도교가 막 만들어지던 시기예요. 천도교라고 하는 게. 빅뱅이 1905년에 일어났는데요. 빅뱅이 일어나서 아직 확장 막 되면서 막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이 입자가 충돌하고 막 하잖아요. 빅뱅 아시죠? 막 충돌하고 하면서 뭉쳤다가 이게 입자가 뭉쳤다가 헤어졌다가 끊어졌다가 다시 뭉치고 그래서 수소 원자가 되고 막 이러던 시기예요. 제일 크게 뭉쳤다가 흩어진 게 뭡니까? 시청교하고 천도교가 붙었다가 흩어지고. 이거를 단순하게 친일파, 안 친일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동안 역사인데 이렇게
이제 여기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그건 너무나 소박하고 단순하고 한 역사인식입니다. 친일파, 반친일파 이거 의향승사님의 말씀 돌아와라 거기에 의존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시청교가 무슨 뭐 한일합당 그 찬성 성명하고 뭐 이런 거 송병준하고 손잡고 막 분탕질하고 이런 것만 보아왔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봐야 될 역사의 지금 일부에 불과해요. 시청교 하여튼 뭐 그런 포함해서 이런 거를 하다가 그게 그 5년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1910년도에 천도교회 월보라는 잡지가 나왔어요. 야, 그 안에 무슨 얘기가 있을까? 천도교의 초기 형성 과정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우주과학자들이 빅뱅을 자꾸 파고들고 이 블랙홀을 자꾸 파고드는 이유는 뭡니까?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면 어떻게 해서 이게 빅뱅이 일어났고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알면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건 모든 것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의 이론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초기입니다. 지금 기천도교 형성 초기. 그때를 읽고 있어요. 재밌어요.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 청소년들 프로그램에 갔는데 그 프로그램의 제목은 뭐 그게 아니지만 핵심 구호가 뭐냐면 평화하자라는 거예요. 평화하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틀린 말이에요. 국문과 나왔는데요. 국문학과 나왔는데 그 시험 문제 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 틀렸다고 그러실 거죠? 평화하자. 평화는 하자라고 저 자동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청소년들 평화하자라고 해놓고 그게 따라오는 구호가 뭐냐면 서울역을 국제역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옛날 1930년대 서울역에는 서울 인터내셔널 스테이션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거는 그 사진을 보지 못했는데 그 자리에서 들은 거예요. 국제역으로 요즘 이제 많이 들어서 이렇게 아실 거예요. 서울역에서 타고 평양역 지나서 신의주역 지나서 시베리아 지나서 러시아. 우리가 혹시 아시는 에피소드인지 모르겠는데 해월 순사님의 아드님인 최동희 선생이 시베리아에 가서 레닌 선생을 만났어요. 레닌, 볼셰비키 레닌 혁명 일으키. 러시아 혁명 일으키. 최동희 선생이 러시아까지 어떻게 갔고요?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오셨고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우리 또 빨리 최동희 선생 따라하기. 플래카드 하나 만들어서 개 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열리면 빨리 최동희 선생님 간판 딱 달고 횡단 열차 일본으로 타야죠. 뭐 하여튼 그런 얘기인데요. 잠깐 빠졌는데 천도교회 월보를 보면 한울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한울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울하다. 그게 1910년도의 해월보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1910년 8월 15일자로 나오는데 한울하다 어떻게 하는 거지? 보셔야 돼요. 그 말이 아까 제가 말려 들어간 우주 얘기했는데요. 말려 들어간 우주 얘기를 했는데 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지난 100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말려 들어간 우주 얘기하니까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고 시간까지 합쳐서 4차원이라는 얘기를 아시죠? 인간의 아까 인지가 막 발달했다고 그랬잖아요. 5차원적 상상력까지는 이제 발휘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제가 들으니까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네. 이 지구가 망하게 돼가지고 다른 우주에서 이제 생존할 수 있는 별을 찾으러 갔다가 블랙홀 저기를 잘못해가지고 이상한 공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이 5차원 공간이에요. 5차원 공간. 어쨌든 상상으로 5차원 공간까지는 됐고요. 관념으로 수학적으로 아까 수학이라는 얘기 말씀드렸죠. 수학적으로는 13차원 공간이랍니다. 이 우주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과학자들이 계산한 거예요. 이건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공간이 12차원이고 시간이 1차원 해가지고 13차원이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우주가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데요. 아까 한울하자. 말려 들어가 버린 우리 천도교의
핵심일지 아닐지는 더 이제 좀 더 이렇게 그 현명한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단은 발견해 봅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거는 공부한다는 거예요. 예? 그 발견이라는 게 발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당시에서 사건을 두고 아니, 말씀 천도교회 월보에 그렇게 그 단어를 가지고 글을 써 나갔다. 그럼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른다고요? 아니 이제 있죠. 글이 있죠. 글을 지금 그게 한자로 돼 있어서 그걸 번역을 하면서 읽어가거든요. 번역을 그걸 하면서 선생님께서 아직까지 그러면 그 내용을 다 파악을 예, 뭐 1차적으로는 파악을 했죠. 근데 이걸 이제 더 철학적으로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이게 의미가 뭘까 뭐 계속 파악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아이고 그게 일단은 제가 제일 제가 먼저 책임인데 게을러서 그냥 좀 이렇게 그냥 도덕질 좀 하고 싶을 거라고 그거는 우리 저 다음 기회를 저기 하시죠. 잠깐만요. 예. 지금 제가 감사를 좀 올려야 시간이 많은데 거의 그 몇 분에 한정돼서 꽁꽁한 말이 뭐 좀 그렇게 시간 소모를 많이 잡으면서 단지 몇 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스님과 몇 분에 좀 불만 사항이 좀 많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씀, 질문 이게 있습니다. 단디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고원당님께서도 뭐 이 좋은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984년, 1919년 잘난 역사파리에 이제는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는 진짜 잘난 역사파리는 그만두고 뭐 천도교를 신앙하며 복 많이 받니 건강이 있는 기복신앙 이거 불교나 기독교 다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끝나서 진짜 고원당님의 말씀대로 이 좋은 진리로 어떻게 포득하느냐 그 포득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는 다르게 얘기하는 데니까 제 얘기만 하면 된다면 제가 보편적인 진리, 보편적인 정답을 얘기를 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나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여러분들 그동안 들어왔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요. 뭐 다른 건 아니고 저는 여기서 이 좋은 진리에 대한 말씀. 아까 첫 번째 대답은 책을 쓴다라는 것은 책과 비슷하게 생긴 게 문집이 있습니다. 그죠? 다른 또 책과 문집의 차이가 뭘까요? 문집은 네? 문집 개인 문집도 있어요. 네, 근데 근데 월산 금승복 문집 이렇게 그 똑같은 내나 맥락의 모습이 되는 여러 사람은 그런 내 개인적 문집은 고손들이 남들이 그거 비슷해요. 어쨌든 답은 제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불리한 체제에 하지만 우리 단디 동동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혹시 또 한 분만 더 좀 책과 문집의 차이가 뭘 얘기하죠? 책은 짧고 문집은 남들이 주는 거고요. 책은 짧고 문집은 길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문집은 일기를 묶어서 내듯이 내 얘기를 그냥 글자로 해서 종이에 인쇄를 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책이 되려면 이건 제가 뼈 아프게 들어야 되는 얘기가 있는데 책이 되려면 독자를 상정하거나 독자 입장에서 독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담아서 쓰는 것이 책입니다. 우리 출판사에는 문집이 그런 의미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제가 책을 만들 줄 몰라서 그런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포덕? 그동안은 우리가 천도교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얘기를 했습니다. 천도교에 대해서. 설교 단상에 올라가서도 천도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런 점에서 여기 하늘연대 예배성이 있습니다. 예배성이 있습니다. 하늘연대의 작업이 천도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천도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면 뭐 어떻게 천도교로서 혹은 천도교로서 얘기를 한다. 천도교가 아니고 천도로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동학 천도로서다. 예, 우리의 지금 활동이 맞습니다. 네. 천도교라는 자가 들어가면 그 교는 상당히 우리는 거부감인 거죠. 뭐 그게 동학 예. 동학 천도의 철학적인 바탕을 두고서 우리는 그 환경 그 뭐지 생명운동. 생명운동을 예, 뭐 함께합니다. 예, 좋은 생각이 있었고요. 총무에 가서 또 제가 그랬다는 말씀을 아이 수험사님은 저는 그게 천도로서 얘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그것도 일본 넓게 들어가서 깊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몸에 맞는 지금 내 몸에 맞는 과연 지금 3.1년대가 가고 있는 길이 우리 몸에 맞는 길일까? 좀 불편하지 않으셔요? 불편함을 많이 느꼈다고 생각해요. 지난 3년 동안 제가 옆에서 보는데 참여하지 못해서 선배님으로 말하지. 왜냐하면 원불교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최근에 가장 실패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일개동 일개 교당 건립. 이게 면입니까? 그 뭐 아시는 얘기죠? 이게 오버페이스가 돼가지고 맞아. 거기서 큰 우리가 뭐 국민연금이 어디 투자했다가 말아먹듯이 원불교도 좀 잘못된 정책 때문에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저 얘기를 하는데요. 그는 원불교가 4대 중단론에 좀 취해가지고 4대 중단론에 취해가지고 양적으로 위에다 확 올려 붙이려고 이제 오버페이스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도교는 잘 아시죠? 이제 잘 아실 거예요. 4대 중단 나무 얘기잖아요. 4대 중단 우리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이불이그도 양쪽으로만 따지면 이불이그는 안 될 가능성이 많은 상태이고 우리는 그렇다고 이불이거나 삼불이거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제가 지금 양적인 부분만 가지고 그 아까 포도배기 결론을 좀 여기 얘기가 나오는데요. 새로운 시대 구분을 새로 하자라는 얘기는 새로운 천도교 이야기를 개발하자는 이 얘기로 여기 있습니다. 천도교 이야기를 새로 개발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된다. 천도교가 발전할 때는 발전한 이유가 있고요. 쇠락할 때는 쇠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발전할 때는 새로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귀에 쏙 들어오고 재미있는 이야기. 수훈 대신사 시절에 여기 용담정에 왜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나요? 여기에 새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야, 거기 가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거기 가면 가부를 만날 수 있대요. 가부? 거기 가면 호라비가 있대. 이승이. 자, 이게 양반들이 당시 동학이 막 여기 용담에서 크게 일어나니까 양반들이 저 동학을 때려잡자라고 하는 통문을 벌였어요. 그 정확한 이름이 통문입니다. 그 통문에 쓰여져 있어요. 저 무례한 저 무지하고 천박한 동학하는 놈들이 용담이라서 무슨 새로운 도를 한다면서 가부는 호라비 만나러 오고 호라비는 가부 만나러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또 가난뱅이는 가면은 먹을 걸 같이 나눠 먹으니까 가난뱅이가 오고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소똥이네. 그런 소문이 나니까 호라비가 실제로 여기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좋지가 않아요. 그런 소문이 나니까 온 거예요. 그런 소문이 나니까 진짜 호라비가 온 거예요. 진짜 과부가 온 거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 견놀이하기 뻘쭘하니까 주문을 열심히 외운 거죠. 외우다 보니까 발령이 된 거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병을 고쳤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주문에 안 빠져드니까 효험이 없네 하고 토탈 들고 갔어요. 그게 포도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성 있는 그 사람은 일일이 다 들어맞고 대충 하는 사람은 하나도 효험이 없더라고요. 이게 어디 있는 얘기냐면요. 포도문뿐만 아니라 수원대
그렇게 나와요. 직접 당사자들이 나는 갔더니 병이 있어서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라는 대로 했더니 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병 나와서 나는 더 이상 안 갔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병이 나서 갔는데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 병이 안 나와서 뭐 쓸데없는 대로 안 갔습니다. 그런 정원들이 일일이 다 남아있어요. 구체적인 기록이. 이 안에 무수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할게요. 제가 여기 쓰려고 아까 수학으로서의 동학 얘기를 쓰려고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먹방 동학 들어보셨어요? 동학 먹방? TV들 다 잘 좀 안 보시죠? 전 TV를 되게 적게 보는데요. 요즘 방송의 90%는 기승전 먹방. 뭘 해도 시작을 뭘 해도 먹는 거. 발음이 좀 먹방. 그러니까 먹는 거 말고. 먹방이 되죠. 맞아. 먹는 방송. 그게 좋아 요새. 시작을 뭐 브라이어티 1박 2일도 가다가 먹방으로 끝나고 무슨 뭐 드라마도 가다가 먹방으로 끝나고 다큐멘터리로 가다가 최불암 선생님 나오면 다큐멘터리도 최불암 선생님 나오는 거 아예 먹방인 거고 뭐 해외 가서도 먹방을 하고 해외 가서 포장마차 들고 가서도 먹방을 하고 맞아 보셨어. 이제 먹방의 원조가요. 네. 동학입니다. 동학. 볼까? 여기가 아시네요. 여기가 코강꼬지가 근데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죠. 아니 주문해 오느라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꽃감만 먹었겠어요? 얼마나 밥을 잘해 먹었겠습니까? 아시죠? 수은 대신사님 사모님이 밥쌀 그 수양녀도 같이 옆에서 밥쌀 씻는데 손목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라고 하는 정언이 1920년대 소충 김기정 선생이 여기 내려와가지고 할머니가 된 수양녀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다른 얘기도 몇 가지 했지만 사람이 어찌나 많이 오는지 쌀 해가지고 밥해 먹이기 바빴다라는 얘기 나와요. 밥하고 꽃감하고 먹었을까요? 반찬 해가지고 반찬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 지천에 널린 게 다 나물이고 뭐 요즘 뭐 자연의 상담가 보면은 가서 무슨 뭐 도라지 캐고 무슨 캐가지고 맛있게 하면 자연 여기 유도 아니었을 거예요. 자연인. 아니 죄송합니다. MD에 그런 상상, 아까 포도 단디 감독님 답변 계속 들려주는데요. 이야기. 저 이야기. 새로운 예. 지금도 쭉 이야기 들으면서 하는 게 우리가 대신사님 경전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역사를 가지고 그 경전을 가지고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이 수련을 하는 게 뭐냐면은 글과 어떤 말을 뛰어넘자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그런 말의 어떤 그게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과 글을 뛰어넘는 어떤 그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거를 자기 위해서 수련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온다, 힘이 나온다는 거죠. 뭐 예지력이라든지 어떤 기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글로 가가지고 어떤 뭐 에너지를 모아야지 다시 글로 가자는 거는 좀 역전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대성은 될 수 있어요. 대성은 될 수 있어요. 많은 글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분명히 땡기게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땡기게 하고 와봐도 결국 그 사람이 앉아갖고 자기를 찾아가지고 말과 글 이전의 자리를 감을 느껴져야 그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용기가 나오고 어떤 추진력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가지고 소성에서 그 하는 그 어떤 우리가 도력이라고 하나 그 도력이 필요한 세상이지 언제나 말로서 글로서 소통돼가지고 에너지가 나오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좋은 질문이시고 제가 답변할게요. 여기 내용도 다 써놨는데요. 이 세계는 변합니다. 우주도 원래 갈 길로 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막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뀝니다. 지금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내 대표적인 게 열세자 지극하면 만권시도 못하는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이 쓰는 글인데요. 여기 누구는 독설한 소리 내지 않는
수견이다 라는 글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나무의 말을 들어주는 수견이다. 나무의 말이라는 이제 책 속에 있는 글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든 제가 좀 많은 말을 했으니까 제 말씀들을 들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들어주고 있어요. 사람 얘기 듣는 것만큼 필요한 게 없어요. 그 의사 선생님, 저 상담하시는 의사 선생님 무척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 왜? 와가지고 맨 아픈 얘기만 하니까. 아픈 얘기만 하니까. 지금 우리가 사람도 바뀝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100년 전 사람하고 지금 사람이 다릅니다. 지금 저희 애가 여기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방정식 배웠어요. 방정식 배웠어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 수학사를 보면 대단히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답니다. 수학적으로. 조선시대 중기에 이미 인수분해나 방정식 이런 거 다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나 뭐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 우리 저 초등학교 6학년 꼬마애가 푸는 수학 문제의 수준이 500년 전으로 비해보면 세계에서 몇 사람 못하는 수준의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아까 글에 의존하지 않고 주문만으로 주문의 힘, 글에 또 매이지 않고 한때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지금은 책으로 수견을 한다. 책만이 유일한 수견의 도구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수양문이 그건데요. 수양문이 제가 뭐 어디 하늘에서 따온 게 아니라 대신사님이 수동문에 뒷짐지고 길을 가면서 뭐 먹으면서 가면 천박한 사람이다, 사내다, 남자다. 여기는 여자가 빠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약간 좀 과장을 했지만, 이게 얼치기 양반 흉내를 낸 거구나. 뒷짐진다라는 건 양반들의 전형적인 행동적이 아닙니까? 그게 길 가면서 먹는 거는 이제 우리 일반 대중 그 당시 서민들의 풍속이에요. 이 두 개가 섞인 거야. 이런 것들로 그 얘기는 뭡니까? 수은대신사님 저 어디 경주 읍내에 나가서 그걸 보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용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거 보고 다니는 거지. 그렇다 보고 가가지고. 그거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부녀지가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책을 읽어야 된다. 조금 제가 좀 그리기가 잠깐 떨어져 나왔는데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 한글을 세종대왕이 발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또 용담사를 한글로 지은 것은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 그걸 한글 몰랐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예요. 이 가사 외우는 거. 속독상미하였으라. 하물며 허신사도 내칙 청산가에 던져주지 말고 부인네들에게 외워드려서, 부인들은 글을 못 읽으니까 남편이 그 글을 보고 읽어서 부인은 외우기만 한 거예요. 글을 모르는 거예요. 부인들은. 그리고 오늘의 기독교와 천도교가 1919년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로 저는 그게 엄청난 과장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보면 우리는 300만이고 기독교는 그때 맥시멈 보면 30만이고요. 20만이 제일 보편적인 숫자고, 우리는 맥시멈 300만이고 미니멈 100만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뒤바뀌었을까? 저는 책을 읽은 것과 있지 않은 것의 차이가.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서세동점에서 동세서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럼 100년 동안 우리가 책을 서학처럼 책을 안 읽어서 기독교처럼, 그 다음에 뭐 학문하는 과학 학문하는 사람처럼 책을 안 읽어서 우리가 뒤처졌다네. 우리도 열심히 책을 읽자. 이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왜 책을 읽어야 돼?
지금은 책을 어떻게 읽냐면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내 고집을 세우기 위해서, 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책 읽기가 아닙니다. 책은 왜 읽느냐? 나를 비우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독서를 읽는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의 책 읽기고요. 제가 아끼고 있는 말 하나가 있는데요. 혈 신사님 문집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 멀리까지 갔으니까 풀고 갈게요. 혈 신사님 말씀이에요. 여기 좀 인용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평생 가도 책을 읽지 못하고, 여유가 없다고 해서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은 평생 가도 남을 돕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혈신사님, 어쨌든 기록자는 혈신사님이 아니지만 혈신사님 문집에 혈신사님 사라로서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기회가 되면 누가 글씨 잘 쓰는 분 만나고 앞 대목, 시간이 없다고 해서 책을 읽지 않으면 평생 한 글자도 못 읽는다, 책을 읽지 못한다라는 것을 크게 써서 우리 중앙도서관에다가 크게 요청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그 원대는 유학 불가자는 수화라고 불학이라는 우성 권학시에요. 그 근거잖아요. 지금 우리 박길수 선생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을 시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과거를 시점으로 계속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담아가는 세상은 지금이냐. 지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깨어난 시각으로 세상을 좀 더,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하고 우리 의식을 깨어나서 지금의 문제가 뭔가를 정확히 읽어내기 위해서 수련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는 공감 능력을 우리가 배양하는 거죠. 4차 산업의 가장 중심 원리는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천도교가 동학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수십 명이 와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어쩌다 저쩌다는 늘 과거 얘기를 하고 계세요. 물론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봐야 미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늘 과거일 뿐이고 미래는 늘 미래예요. 지금 현재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정확하게 읽어내느냐, 이것이 이 세상과 우리 그 천도를 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감이죠. 그래야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담길 수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천도교를 재단하는 아픔이 길이 되기를 논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그 세상 사람과 하나가 되는데 탄력적으로 가능한 네, 질문을 하시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으로 보입니까? 생각으로 보입니까? 와, 손가락이네. 둘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답변하고 싶은 부분은 있습니다.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말씀하셨고 그 얘기를 제가 써오기는 했으나 지금 전혀 얘기를 할 시간도 여유가 부족하고 보니까 진도가 2시간 동안 하셨는데 2시간 동안 하셨는데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지금 중심을 다 비껴 나가서 그 처음에 말씀하신 행설수설로 그냥 귀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행설수설로 생각을 하셨다면 네. 최고의 극강은 행설수설이다. 좀 봐가 성공한 강의네. 요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수련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도통, 여기다 씁니다. 도통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도통이 어떻게 하는 게 도통이지? 이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통은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가? 대신사님이 대신사님을 하느님을 만나서 고심적 열심의 신법을 받는 그 순간에 도통을 하는 것인가? 도통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무엇이라고 물어봤을 때 하고 질문이 중요합니다. 도통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글자 그대로 보면 도통은 길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아까 선생님 질문이라고 보면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수은 대신사님이 도통을 하셨다면 그 도통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길 위에서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주유천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유천하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제가 보면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통이라는 것 자체는 공감이라고 보여요. 예, 그것도 표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겨가는 길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누구나 다 이해하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담아내는 게 도통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있지 않을까? 그것을 넘어서서 있지 않을까? 예, 뭐 또한 보통은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추가. 예, 아니 좋은 말씀이고요. 이게 충분히 보태질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제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주유천하는 수인 대신사님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야 될 사건이고 저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주유천하가 필요하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고 어떻게 해야지 세상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들으면 주유천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하늘연대가 길 위에서 그 일들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만 한점 지어서 얘기하자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 자리에 고향에 온 듯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온 듯이 느끼겠지만 이 자리에도 주유천하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뭐 각각 어떤 경우에 따라서 그 주유천하의 과정에 있는 무슨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고 우리는 여기에 돌아왔지만 저 대신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여기에 돌아왔지만 여기를 방문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주유천하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지만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그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일단 100% 공감하고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2시간 동안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를 못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점은 제가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제 각충은 우리 저 대한민국에서 지금 오늘의 주제가 지금 여기서 전도기를 재단하는 아픔이 길이 되기를거든요. 정말 아픕니다. 그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고 조금 제가 저희도 좀 너무 멀리 왔다. 제가 우리 저 대한민국 그 말도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나 전도기를 재단하는 아픔이 길이 되기를 이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오늘의 이 자리가 굉장히 충분히 어떤 함께 공감할 수 있고 고민하고 들어가봐야 될 아픔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꼭 책을 뭐 한다 약간 그런다고 정말 제시하는 것일 뿐이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부분이고요. 아픔이 공감되는 충분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 이제 시간이 지금 딱 4시인데 마무리하시면서 꼭 그래도 뭔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늘연대 가서 이 말을 꼭 해줘야지 혹시 그런 게 있으셨다면 네. 있으면 준비를 했는데 그 시간을 안 주면 어떡하나. 우리 시험 알아요? 중국은 언어 정책을 국가에서 주관합니다. 중국은 언어 정책을 국가에서 주관을 합니다.
이건 절반쯤 성공했고 이 세계에서 언어 정책을 뭐 또 더 끝까지 앞으로도 더 가봐야 알겠지만 언어 정책을 국가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있어요. 했다고 평가되는 현 시점에서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입니다. 그 언어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언어의 어떤 거 지금 제가 이 학생 공부에 보면 뭐 아까 제가 중간에 워라벨 얘기도 썼지만 내려오면서 우리 꼬맹이한테 여기 그거 이 표를 작성하게 했는데 그 표 작성할 때도 우리 딸내미한테도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뭐 진지충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은근진 등등 이런 말들 막 행해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인위적으로 언어를 도입해서 대단히 성공한 사례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혹시 말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기 시작해서 보급되기도 하고 그것이 이 사회의 분위기 전체를 일부분이나마 바꾸는데 크게 예? 아까 다른 틀림 이것도 중요한 그거 말고 우리 아주 익숙한 단어예요. 우리나라에서 올라온 역사 속에서 아니 우리 종교계가 한 거예요. 종교계 다 줬다. 우리 종교계가 처음 그래서 우리 얘기예요. 우리 천주교뿐만 아니라 종교. 다른 종교 말고 이웃 종교. 아직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종교 간 갈등은 심화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영역에서 종교계의 어떤 영역에서 이웃 종교라는 말을 이거는 제가 알기로 KCR께서 의존적으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종교인평화회의. 대단히 어쨌든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의식 수준에서만 인식 수준에서나마 종교는 서로 이웃하는구나 저놈은 틀렸고 나만 옳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급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게 그 이웃종교라는 말이 많이 제가 좀 한마디만 할게. 이번에 보니까요. 네. 텔레비전 이북에서는 그 나왔던 분요 교회 나왔던. 성탄 예. 그래서 나 살고 있을 때는 그럼 아무것도 못 봤거든요. 저는 나이는 몇 살 안 먹어도 일이 나왔지만 이번에 나 그거 보고 이제 많이 변했구나 싶더라고. 예. 그래서 북쪽에서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아이고 천도교 북한 천도교 얘기도 한다면 할 게 많은데 일단 그 얘기는 그렇고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고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앞으로 이제 글쓰기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책을 만드는 편집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글 교정을 많이 보는데요.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글을 쓰신다면 글을 좀 잘 쓰는 법 없어? 이걸 왜 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때문에라는 말과 덕분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혼돈을 해서 많이 쓰세요. 혼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너 때문에 내가 밥 잘 못 먹었어. 이렇게 써요. 조금 지금 듣기에 좀 약간 이렇게 보이면 제가 좀 짝스럽게 예를 들면 너 덕분에잖아. 그죠? 이건 아시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잘 구분해서 쓰세요. 그러면은 글이 매끄러워지고 잘 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자, 때문에라고 써야 될 때에다가 덕분에라고 억지로 집어넣으세요. 야, 너 때문에 너가 시끄럽게 떠드는 바람에 나는 오늘 저 최경미 동덕이 시끄럽게 떠드는 바람에 박필수 동덕의 훌륭한 강의를 잘 못 들었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거를 덕분에라고 하면 안 되죠. 최경미 동덕 덕분에 박필수 동덕의 훌륭한 강의를 못 들었다. 이거 틀렸잖아요. 여기다 덕분에를 먼저 이거 덕분에가 틀리고 때문에를 쓰지 말고 덕분에를 써놓고 나머지를 바꾸세요. 나머지를 바꾸세요. 긍정적으로. 뭔가 내가 최경미 덕분에 막 시끄럽고 빽빽 고함 지르는 거 내가 좀 덜 들었다. 덕분에.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바꾸면 글이라는 것은 재주가 아니고요. 문장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과 아까 공감 말씀하셨는데 공감이잖아요. 공감은 이제 거기까지도 내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일치시킨다. 이건데요. 거기에 공감의 최고 견제는 오심적 여심 아닙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왜 오심적 여심인가? 여심적 오심이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여심적 오심이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오심적 여심이라고 했을까? 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해보세요. 글이 다른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제 말씀은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한 말씀 아까 제가 비관주의에 있습니다라고 현재형에서 약간의 과거형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어제 저녁이나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어제 올렸습니다. 제가 내일 강의를 하나 합니다. 비관주의, 치유, 힐링 이 글을 쓰면서 저 역시 치유되고 힐링은 좀 적절치 않고 치유에서 되면서 비관주의로부터 헤엄치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야말로 정말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덕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지원위대 강식 전주조화 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위대 강식 전주조화 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위대 강식 전주조화 정영세불